네, YTN이 요양원의 노인 폭행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린 뒤 이전에도 끊이지 않았던 요양원의 새로운 문제점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전국의 모든 요양원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요양원들 때문에 다른 멀쩡한 요양원도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취재한 사회부 김승환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YTN의 그 요양원 폭행 보도 이후에 지금 저희들 뒤에 잠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도 이후에 좀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그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어제 폭행 의혹을 받았던 요양보호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향후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치매 노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 얼굴 등을 때린 요양사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고 구청에서는 해당 노인 요양원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그 제보자와 다시 통화를 했었는데 이 노인의 가족이 보도 덕분에 묻힐 수도 있었던 일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돼서 고맙다고 했었고 또 보도 이후에 관련 그 다른 방송사에서도 취재 요청이 많아서 조금 곤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그 다른 것보다도요. 노인들을 때린 거잖아요. 노인들 자기 부모 같은 사람들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왜 때렸는지 뭐 요양사들이 뭐 나쁜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뭐 업무 강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요양보호사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라서 폭행을 행사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지난 2008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도입한 뒤에 건강보험공단은 그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그 요양급여의 80%를 시설에 지급을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다음에 우후죽순처럼 요양시설이 급증해서 난립을 했는데요. 이 요양시설이 난립을 해서 경쟁이 심해지니까 예.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겠다라고 해서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게 오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람 막 그냥 불러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노인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주는 대신에 요양사의 급여를 또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인분을 많이 모시려면 요양사도 많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니까 결국 요양사 한 명이 이분 수발도 드려야 되지, 저 할머니 또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죠, 또 이 할아버지 도와드려야 되죠. 일이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요양사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동 강도가 심하고 고용은 또 불안정한데 임금도 낮은 상황에서 제대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입니까? 정식 명칭이? 예,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일부 그 교육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간호사나 아니면은 그 관련 자격증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2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 시험의 합격률은 몇 %나 됩니까? 합격률은 92%로 굉장히 높은 엄청 수준입니다. 높군요. 네. 또 많이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많고요. 자격증 그 합격률이 92%이기 때문에 이게 좀 시험으로서 의미가 있는가라고 그렇죠. 자질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는 거고요. 네. 그 교육 시간이 240시간인데 언뜻 보면은 교육 시간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2000시간 교육을 받고 독일에서는 3000시간을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와중에 요양원에서는 싼 비용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오히려 요양원에서 일을 하지 않게 돼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근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240시간, 우리는 교육시간이, 일본은 2000시간, 독일은 3000시간, 우리는 뭐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교육시간을 받고 합격률 90%가 넘는 시험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합격률로 따지면 비교적 쉬운 시험에 그냥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외에도 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요양사의 자격이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또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보다 근본적인 거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요양사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해당 요양원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그 복지기관들에 대해서는 2년마다 평가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노인들의 폭행 사례에 대해서 다 잡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저희 YTN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수면 위에 올라올 수 있었지만 만약 독거노인이라면 어땠을까요? 훨씬 아하.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군요. 자식도 네. 없으면 억울하게 그냥 당하고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처벌과 그 조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대로 교육을 받은 능력 있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201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요양보호사가 강도에 비해서 보상 수준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다고 판단을 해서 처우 개선을 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100만 원 남짓한 임금만 받고 있고 하루에 12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서 현재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폭력을 행사해야 하진 않지만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이 성실한 요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잘못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 계시는 곳이고 가 계실 곳입니다. 아니 우리도 앞으로 30년 후 또는 40년 후에는 갈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 문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